만점자의 눈! 구룡중 2학년 중간고사 리뷰 시작할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2학년 시험지도 리뷰를 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직접 가져온 시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예요. 다만 이제 저번에 우리가 1학년 리뷰를 다 했었는데 이거는 2학년이니까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도형 파트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제 시험지를 받아봤으면은 그 시험지를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첫 페이지부터.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기 전에 문제에 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바라보기 위해서 파본 검사라는 걸 해요.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지. 근데 이렇게 파본 검사를 하면서 살짝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있지? 개념 묻는 문항보다 활용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좀 2학년하고 1학년에 이 2학기 파트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우리 1학년 시험 레뷰를 할 때에는 개념에 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항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우리 2학년 시험은 내용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도형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굉장히 길러져 있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도구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전체적으로 1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 살펴보게 되면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구룡중학교 거를 보게 되면은 삼각형의 성질이 7문제, 사각형의 성질이 6문제, 그리고 도형의 성질이 3문제, 그리고 도형과 닮음과 관련된 문제들이 7문항들이 나왔는데 이번 구룡중학교 시험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항들이 단원들이 막 섞여서 출제된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순서대로 쫙 나왔어요. 그래갖고 삼각형의 성질 문제가 쫙 나오다가 사각형 성질 문제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들을 둘 다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형의 닮음들이 쫙 나와서 이제 서술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술형 문제가 삼각형 성질 문제가 하나 나왔고 도형의 닮음 문제가 이렇게 딱 하나 나왔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됐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랑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합동 조건 그거 활용하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커다란 이등변 삼각형 안에 조그만 두 개의 합동이 있어요. 그게 합동인 거는 이제 SAS니까 확인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깃발 공식까지 써주게 되면은 간단하게 DEF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죠.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그래서 그거 이용해주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웃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것들 중에 하나야. 이게 도형 문제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각도니까 각도에 대한 관계들을 하나하나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써먹어야 되겠지. 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양끝각이 똑같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외심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야. 외심은 대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것들의 이제 교점이 이제 외심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주어진 수치들이 변의 길이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심의 정의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공식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금방 풀 수 있겠죠. 따로 엄청난 계산이 요구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건 삼각형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각 A, I, B 같은 경우는 그냥 90도에다가 각도 C의 절반값만 더해주면 돼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정리했던 건데 그 유도도 다 해줬던 거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보자마자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삼각형 내심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넓이에 대한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반지름의 길이 금방 구할 수 있죠. 넓이 공식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밑변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이 높이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면적도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자 이제 6번이 나왔네요. 이제 첫 번째 위기가 시작되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심에 대한 정확한 정의, 각의 이등분선이란 거 그리고 외심에 파생되는 성질들 외심이 딱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양끝각이 똑같다는 거.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제 각도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각도 관계들을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깃발 공식까지도 활용을 해주셔야 이 6번 문제들은 풀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번까지가 삼각형의 성질을 묻는 문제였어. 딱 삼각형의 성질. 그래서 이번 구룡중학교 출제된 거 보면은
굉장히 선생님이 정직하세요. 앞에는 별로 섞지도 않았어. 앞에는 삼각형의 성질 문제, 그리고 이제 7번부터는 사각형의 성질 문제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7번에 들어서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지 옳은 내용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해주면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얻어가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1학년 시험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진짜 온갖 도형의 성질들이 잔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의 내용을 묻는 문제들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도형의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8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각도를 구해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1학년 때 도형들의 성질, 즉 평행선의 성질 같은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억각, 동의각 이런 것들이 같으면은 우리 평행하다는 거, 반대로 평행하면은 억각, 동의각이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 내각의 합도 180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검정색 동그라미랑 흰색 동그라미 각도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각도 하나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 HED는 바로 구해지는 거야. 둘이 합쳐서 180도 평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게 좀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안 보였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각도를 절반으로 잘라서 이등분선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니까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난하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좀 난이도는 있어도.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게 될 텐데 이것도 우리가 평행사변형 성질을 정리하면서 넓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금방 구하죠, 나비 공식. 그래서 내용만 잘 정리해 놓은 친구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자, 10번도 마찬가지예요. 10번도 이제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행사변형을 삼각형들로 쪼개놨으니까 잘 모르는 삼각형들을 기호를 써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이거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삼각형 면적,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면 넓이가 항상 똑같다는 거. 그래서 삼각형 AFD랑 삼각형 DBE가 넓이가 똑같아요. 넓이가 똑같고 삼각형 DFE는 공통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도 무난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주제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시켰을 거야. 자, 11번 봅시다. 11번. 자, 11번도 마찬가지야.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를 따지는 문제니까 그 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면적들을 표기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12번은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마름모는 각각의 변의 길이들이 모두 일정하고 특히 대각선이 수직이야. 그래서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도 X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그렇게 이제 각도 X를 구해주면 될 것 같고, 13번도 마찬가지. 13번도 이제 마름모의 성질과 관련된 건데 아까 봤던 7번 문제랑 이 13번 문제가 유일하게 다음과 같은 개념들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러한 문제였고, 이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내용을 알고서 문제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문제들이 많다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놓고, 마름모 그림 그려놓고 하나하나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면 금방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 13번까지 해서 이제 사각형의 성질들을 주로 사용하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부터가 어려운 거야. 14번부터는 삼각형과 사각형 두 도형의 성질들을 모두 활용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돼요. 당연히 난이도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14번부터 계속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이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한테 각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궁금한 각도들에 대해서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돼. 모르는 각도들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문장에서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으면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성질들 세 가지가 쭈루룩 나와야 된다. 양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거, 양끝각이 똑같다는 거, 그리고 수직이등분선, 요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수직이등분선을 알아야 돼요.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내가 보조선을 좀 그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동그라미랑 X를 더해주면은 45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직접 못 구하고 X를 직접 못 구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둘이 합쳐서 45도가 된다는 것을 내가 활용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PQ에서 내각의 합은 180도인 것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각도 AQP가 75도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QD랑 크기가 똑같아.
이등변 삼각형 성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다 종합해서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좀 힘들었을 거야.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15번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묻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모르는 각도들은 전부 다 기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아는 각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또 이제 표기를 해줘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보조선. 보조선을 그으셔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인 양끝각이 똑같다. 그 관계를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각도는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그 기호를 직접 일일이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내가 미지수를 썼다는 얘기고, 미지수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삼각형 관계에서 또는 사각형 관계에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각각의 미지수에 해당되는 동그라미나 또는 별표나 이런 각도들, x 같은 각도들을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다. 구해내고 나면은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 계산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각도 또는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미지수 또는 이런 기호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연습들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된다. 여차하면 계산으로 풀어버리겠다. 이런 느낌도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의 16번. 16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연달아서 3번 연속 보조선을 그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알고 있는 각도하고 그리고 모르는 각도는 기호를 써서라도 표현을 해주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삼각형 합동 조건도 알고 있어서 합동들을 좀 막 찾아줘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보조선이다. 그래서 보조선 EC를 긋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텐데, 기흥, 니은, 디귿, 리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선분 AB 길이보다 선분 BF 길이가 더 길어요. 이거 눈이 달려있으면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분 BF 길이와 선분 BG의 길이는 서로 똑같아. 따라서 기읍번은 틀리지. 당연히 EBF보다 더 작게 나오겠죠. 선분 AB가 선분 BF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왜 BF의 2배가 다음 두 선분의 길이의 합과 똑같았느냐. 그러면은 나는 기준이 BF가 되는 거야. 그래서 BF랑 각각의 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주면 돼. 선분 AB나 선분 BG와 선분 BF가 각각 따로따로 서로 길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좀 이제 관찰을 해주게 되면 이런 대소관계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 자, 니은번은 삼각형 EDH가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야. 밑에 있는 HGC도 마찬가지예요. GC의 길이나 그 다음에 ED의 길이나 AF 길이가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같은 경우는 선분 DC가 AC 길이의 절반이니까, 즉 AB 길이의 절반이야, DC가. 근데 그 DC라고 하는 녀석은 이 DH랑 HC로 합쳐져야 만들어지는 건데 HC 길이가 DH 길이보다 더 길어요. 그 얘기는 DH 가지고서는, 즉 AF 길이 4개 가지고서는 AB 길이를 만들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길이 관계를 정확하게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자, 리을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들어가요. 내가 모르는 각도를 이제 삼각형이라고 딱 표현을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각도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놨다고 한다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각도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각도가 계산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계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제대로 풀려고 하면 아는 내용도 좀 많고 숙달도도 높아져 있어야 되고, 좀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17번부터는 도형의 닮은 문제들이 쫙 이어지게 되는데, 이 17번 문제도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 녀석도 보조선을 잘 그어 주셔야 돼요. 보조선을 그어서 이제 관찰을 해야만 문제의 조건이 잘 보이니까, 늘 얘기했던 거, 내가 모르는 각도는 기호 같은 걸로 나타내 준다는 거. 문제 조건에서 선분 A의 길이가 선분 AB 길이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분 AB 길이에 맞춰서 내가 잘라낼 수가 있어요. A 길이를. 그래서 그 잘라낸 점을 중점 M이라고 딱 잡게 되면, 그 M이라고 하는 것을 잡게 되는 순간 얘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또 눈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3가지 성질들을 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수직이등분선 MN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직이등분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닮음을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수식 풀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살펴봤는데 14번부터 시작해서 15번, 16번, 17번 이 모든 문항들이
좀 보조선을 그려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든 아니면 닮음을 이용을 하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18번 그리고 19번 그림 모양이 좀 비슷비슷하지? 이거는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이런 모양의 닮음을 묻는 문제들은 많이 보이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삼각형 닮음 조건을 이용하는 건데 18번 같은 경우는 SAS 닮음을 이용하는 거고 19번 같은 경우는 AA 닮음이니까 이런 닮음 같은 것들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도 표현할 거 다 표현해주고 길이 관계 잘 따져주고 B 같은 거 이런 거 따져줘서 닮음을 찾아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봐서 20번을 보게 될 텐데 20번부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할 얘기 좀 불편한 진실. 무슨 말이냐, 20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 얘네들은 좀 공부를 선행을 많이 했던 친구들은 확실하게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20번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도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풀라는 것이 출제 의도겠지만 바로 보이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어. 아는 게 더 많으면 뭐 삼각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해서 알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 피타고라스 정리까지도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20번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안 보이면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보여. 예를 들어서 BD의 길이하고 DC의 길이의 곱이 이 AD 길이의 제곱이 된다는 거, 대수에서 등비수열 파트까지 좀 도형이랑 연관시켜서 공부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금방 나오는 거죠. 금방. 자, 21번도 마찬가지야. 21번도 종이 접기하고 삼각형의 닮음을 서로 연관시켜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내용인 삼각비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외로 너무 빨리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더 유리하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연결을 시켜갖고 중등도형 특강을 방학 때마다 돌리고 있다. 자, 22번도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보조선을 좀 잘 그어주셔야 돼. 역시나 핵심은 이 각의 이등분선을 보면서 이등변 삼각형까지 연결해낼 수 있는 능력인가. 이것도 사실 이제 중점 연결 정리라든가 닮은 도형의 성질 그리고 평행선 선분 길이의 비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외로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특히나 이 보조선 그어갖고 이등변 삼각형을 찾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경험이 없으면 이게 힘들 거예요. 점수도 5점으로 높고 배점도 높으니까 최고 난이도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서술형은 어떤가요? 구룡중학교에서는 서답형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삼각형 성질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도형의 닮음에서 났어요. 그래서 서답형 1번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교재에서 이미 서술형 대비 문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 같은데 문제는 서답형 2번 같은 경우 닮음이 잘 안 보이면 힘들 수가 있어. 서답형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형 CND랑 그리고 CME가 AA 닮음이라는 걸 이걸 좀 파악을 해줬어야 되는 거고, 삼각형 CME하고 삼각형 BCE가 이것도 AA 닮음이 되어갖고 선분 BE와 선분 CE의 길이비가 2대1이 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닮은 비를 찾아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선분 BE와 선분 EM의 길이비가 4대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구룡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쫙 다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중학교 도형은 논증기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풀이가 빠르고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시험지였는데 누군가한테는 또 굉장히 힘든 시험지가 아니었나. 알고 있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도형 파트들은 원래 이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많이 도형에 대해서 정리를 많이 해놓고 숙달도를 좀 많이 높여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룡중학교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만점짜의 눈!